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적 기업가랑 사회적 기업 이야기 그리고 혁신적 조직 모델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 나눌 텐데요.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일요일인데 이렇게 시간들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 멋지세요. 네.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저희가 조직 중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오늘은 사회적 기업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마을기업은 사실 인증제도로 부여받는 기업 형태라서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하시다가 마을기업으로 전환하셔도 되고 사회적 기업 하시다가 전환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건 인증받으시면 되기 때문에요. 전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굳이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국가 실패나 시장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 용어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거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보여져요. 특히나 저희가 97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외환위기라고 하는 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실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양극화의 문제가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문제가 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리고 고령화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고요. 저출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다 케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 영역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업이 할 수는 없을까? 기업이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할 수 없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공헌 활동들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좀 역사를 이렇게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짚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은 주로 이미 빈민지역이나 아니면 기층민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이제 지역운동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2000년대 넘어서면서 2007년으로 쭉 와보시면 그때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가 좀 할 수 없는 일들, 아주 지역까지 미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기업의 형태에 넘겨주고 그걸 좀 육성해보자 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면서 사회적 기업은 인증하는 절차가 생기게 됩니다.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네. 오, 훌륭하십니다. 네. 2012년에 만들어졌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 앞에 협동조합 앞에 사회적이라고 말을 붙이면 엄격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 사업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증 단계 전인 거죠. 한 1000개가 넘어가고요. 특히나 부산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 기업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으로 보면 부산이 많은데 부산 같은 경우가 왜 많냐면 부산에서 이미 지역운동 하시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부산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부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단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네네 그래도 되나요? 네네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법이 통과되니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정부의 보조도 받고 사업도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한국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제일 중요한 게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기업은 다 주주의 이익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게 절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식회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사람과 환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지금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개선해 볼까. 그리고 그거를 더 중요한 건 상업적 전략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체만 하겠다. 우리 좋은 공동체만 하겠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안 하셔도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상호부주 하셔도 돼요. 서로. 그런데 반드시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업적 전략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혹시 주식회사를 운영해 보신 적 있으신 분이 안 계시겠죠? 네. 주식회사가 어떤 분들은 이제 특히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주식회사라고 하는 조직이 문제가 있거나 나쁜 조직은 절대 아닙니다. 자본을 모으기 가장 좋은 형태의 기업이에요. 주식을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왜 나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대준 사람들의 이익을 좀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주식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아름다운 조직 형태예요. 네. 돈 없는 사람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 유럽하고 미국이 양상이 조금 달라요. 우리랑도 조금 다르지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그랬던 이유는 실업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실업 문제와 복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혹시 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 계실까요?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너무 좋죠. 아무도 모르니까 서로 모르니까요. 그죠? 네. 미국은 그 자선이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기부한다 이런 문화들이 많아서 그 재단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 국가예요. 이것도 아마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래서 그런 재단에서 굉장히 이미 이 사회적 기업과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해내고 있었어요. 해내고 있었고 그런데 이런 재단들이 대부분 재단이 혹시 이제 기부 같은 거 해보셨죠? 후원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금액으로 돌아가거든요. 재정 자원이 후원으로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죠. 당연히. 후원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서 그런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 경영 방식으로 조금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처럼. 그럼 기업처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건 팔아서 아니면 서비스 팔아서 서비스 제공해서 그걸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재정을 확보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기업 경영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유럽도 미국도 이거를 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사회적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에 대한 인정이고 그 사회적 사각지대는 국가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해결해내게 하는 방식인 거죠.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방식을 적절하게 다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믹싱을 잘 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적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고민 있으신 분들 많아요. 만나보면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운동 쭉 하시다가 육성법 생겨서 인증받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내에 되게 뿌리 받고 있거든요. 뿌리 내리고 있어서 공동체 조직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이 생겨서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공동체 내에서 뭔가 그것들을 자원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하면 어떠한 정부 지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보고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게 되면 힘드세요.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회적 기업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지역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토대를 잘 구축할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냥 시쳇말로 막 시쳇말을 쓰면 안 되죠. 써도 되나요?
네,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좋은 말로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 그쵸. 자원이 없는데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쵸? 네. 네. 힘듭니다. 옳지 않다가 아니라 힘듭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대충 사회적 가치하고 경제적 가치의 그 중간 부분을 책임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협동조합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아, 좋은 일 하는 단체잖아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게만 하시면 절대 비즈니스 유지 못해요. 네,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기업이란 말을 버젓이 붙이고 있고 법인이잖아요. 네. 법인이 뭔지 아시나요? 네, 개인과 다르죠. 근데 왜 법인격을 줄까요? 개인과 다른데. 법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다 세금이라는 거 내잖아요. 네, 인격체한테 부여하는 거잖아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인격이라고 하는 걸 부여해서 세금도 걷고 동일하게 그들의 권리도 인정하고 이러려고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법인이라는 걸 단다는 거는 그냥 좋은 일 하려고 꼭 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반드시 기업 활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조직하신다 그러면 저는 말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리면 막 뭐라고 하죠. 아니 왜 그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려? 그러면 너는 뭐 먹고 살래? 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예, 제가 먹고 살 건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걸 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예.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시면 그때 이런 것들을 도전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네. 주식회사는 뭐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그죠? 네,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키는 사업만 아니면 해도 돼요. 법적으로.